안녕하세요. 11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리스크가 고조된 부분 때문에 장중한 때 빠졌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좀 심각한 쪽까지 가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나 원치 않았는지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던 게 일부 반등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도 예상치가 괜찮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시장에 긍정적 자극을 주면서 쭉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위주의 상승과 함께 일부는 빠지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 자, 일단 조금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걸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 제공했던 미사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발을 그래서 실제로 쐈어요. 어떻게 되었다? 4발은 격추가 되었는데 한 발은 핵심 지역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계속 미사일이 제공되면은 우리 피해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가 커진다는 건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인 부담감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만약 이 미사일을 제공받아서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미사일을 제공하는 요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쏘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는 이쪽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미사일을 제공했으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쪽에 핵을 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겁을 주기 위한 이러한 개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은 자연스럽게 야, 이건 좀 심각한데? 네, 혼란스럽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요것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장 초반의 움직임인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미국도 그렇게까지 가는 건 원치 않았는지 핵 교정 교리에 대해서 당장 핵 준비 태세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공은 미사일 제공은 미국이 했는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지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 미국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빠졌던 게 어느 정도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반등의 모습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게 장 중간까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매출 기준으로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게 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82.8% 증가.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상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오늘은 이렇다라고 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당장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야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젠슨 왕, 요 CEO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상치를 어떻게 예고를 할지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AI랑 엮여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을 받는 빅테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의 시장 정리는 어제 장중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39달러로 플러스 0.3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된다면은, 그러면 금리의 속도 조절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좀 아쉬운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엮여 들어가고 있냐면, 자, 정부의 재정 적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 효율부 요거 만든다라고 예고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여기에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통한다?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건 이렇게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인플레가 갑자기 훅훅 바뀌어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진짜로 잘 통한다면 예상했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최고의 호재가 보여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고금리에서 유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는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월마트 같은 조금 저소득, 중소득,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예요. 고소득층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미국은 진짜로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용하는 마트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위쪽에서도 어느 정도 현재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된다면, 그리고 지표로 보여지게 된다면, 전 이것도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 지출 줄이고, 그리고 경기가 조금씩 꺾인다면, 그러면 지금 주춤한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중국 역시도 미국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 5%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 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돈 풀어? 우리도 돈 풀릴 가능성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야, 매출 많이 늘어나겠네, 기업들. 그럼 그때 수출 기업들의 전성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업이 있다면 반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AI가 발전하면은 로봇 쪽도 엮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훨씬 더 발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국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테마성 이슈 때문에라도 이런 모든 섹터에서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 생기게 될 것이라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력 사용량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선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벌써 구리 가격부터 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쪽은 돈 잘 버는 타이밍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랑 LG랑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요 결과물도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도 증가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와,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되었을 때 크게 튕겨 올라갈 수 있어서 이쪽도 시장을 좀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라 관련 종목들 쭉 한번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한국에 몰려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 한국의 하나랑 이 HD 현대 쪽에서 일거리를 많이 따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크는 자체께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조선사랑 협력을 해서 이 일거리를 따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낙수 효과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자재들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K 콘텐츠가 지금 대세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아래서 위축되어 있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얘기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전쟁 확대되면 천연가스는 당연히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공급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 때문에라도 관련주들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 추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가스 사용량 급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이전 전쟁 초기에 가스 관련주 올라갔던 것처럼 반복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공부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따봉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또 볼린저 상단 돌파하나 싶었는데 실패하고 오늘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질질 끌리는 게 지친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은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들려오는 소식 뭐 있는지 하나씩 엮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지금 계속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원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했을 때 일단 한국 쪽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뭐 신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력 관련 부분들 때문에 원전 더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좀 반대를 했던 게 민주당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굴러가는 판을 봤더니 원전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내년 원전 예산안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전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방향이 훅 하고 달라졌던 거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번 내용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두산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진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해외 수주전을 진행을 할 때에도 꽤 유리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뭐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왜? 사고 있었던 일본도 지금 원전 비율 5%거든요. 근데 20%까지 확대한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원전 도입 재개를 결정한다 얘기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이게 되고 있어가지고 미래 산업에 발이라도 걸치고 싶다. 그럼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세트로 엮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처럼 잘 버무려져 가지고 이제 함께 가게 될 것이라, 요렇게 요 내용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원전이 커지게 된다면 SMR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위해서 1조 이상 투자했던 두산은 이제 돈 벌 시간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원전이랑 엮여있는 수소 생태계 이것도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번 기대감 높아질 수 있겠구나.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이나 이제 해상풍력 관련으로도 내용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으니 요것도 혹시 나오게 된다면 잠깐이나마 꿈틀거리는데 큰 역할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라 요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에 대해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음봉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매수했던 것보다 매도 물량이 작다면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매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며칠 끌어도 하루 매수한 물량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물량의 절대적인 수치에 따라서 향후에 빠른 시간 내 반등, 요것도 이제 생각해 보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빨간불로 다시 턴을 언제 하는지 요거 노려보시면 되고, 이때 지지라인은 21선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1선 만약에 이탈 없이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만약에 돌파 성공했을 때에는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 기대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1선 또 디드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며 요 구간 참고해서 앞으로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구간이 어디죠? 23,500원. 물려있는 개미가 여기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고 한번 소화를 끝마쳤다라고 하더라도 100%라는 건 없잖아요. 여기서 또 물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빠르게 뚫는다 하면은 힘이 여기서 훅 하고 실리게 될 것이라는 건 감안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자,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어떤 모습 나오게 되었다? 여기선 빠르게 회복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회복 못하니까 그대로 정말 자주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 구간은 조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은 완벽하게 좋다,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엮여있는 수소부터해서 다양한 파생 사업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스터빈, 해상풍력은 앞으로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서도 괜찮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가격 상승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모든 부분에 나름 괜찮은 입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게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요렇게까지 뉴스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쪽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2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돌파하면 속도를 내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상향하는 거 이거 그려지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했을 때 1차 목표는 23,500원 구간이 될 것이며,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무엇이다?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번 더 치고 가는 거 이거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의 것들 또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다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그 상황 오면은 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제 다음 영상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비 온다라고 하는데 뽀송하게 잘 집에 들어가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